시장이 좋을 때는 가끔씩은 즐기셔도 됩니다. 그죠? 365일 우울하게 있을 필요는 없죠. 가끔씩은 좀 즐기고, 또 시장이 나쁠 때는 또 울어야 되겠죠. 그죠? 간만에 시장이 좀 좋아졌고, 또 종목들도 많이 오르고, 또 이번 주 들어와서 또 여러 가지 종목들을 매매를 하는데, 뭐 수익도 꾸준히 나고 있습니다. 자, 11월 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은 여전히 많은 상황이고, 또 여전히 여러분들도 주식 매매 힘들어 하실 것 같은데, 오늘 또 차분하게 한번 브리핑 하고요.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 1시간 가까이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소리는 다들 들리시죠? 무료 카톡방에 있는 분들 들리면 1번 한번 쳐주시고요. 네. 오랜만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아니죠, 그죠? 계속해서 방송은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방송을 진행은 했었고, 무료 카톡방도 1,500명 정도가 있기 때문에 한 2,000명 대상으로 매일 방송은 거의 매일 해드렸습니다. 다만 오픈 카카오톡이 아닌 거죠. 일반 카카오 스토리만 보는 분들은, 카카오 채널만 보는 분들은 아마 방송을 제가 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을 텐데, 계속해서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일단은 다들 잘 듣고 계신가 보네요. 네. 아무래도 장중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은 아니겠지만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 시장 상당히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그죠? 종합 시황 잠깐 한번 볼까요? 시장 종합. 자, 오랜만에 국내 증시가 가파르게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코스피가 2.40%, 그죠? 코스피 200도 2.45%, 많이 올라왔네요. 코스닥이 2.16%, 코스닥 150도 1.82% 정도 올라오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주목할 부분은 최근에 이제 수급 동향이 되겠죠, 그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보시게 되면 개인들이 계속해서 좀 매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거래소 보게 되면 개인들이 오늘 매도가 많이 나갔죠. 코스닥도 보시면 개인들이 매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관들 외국인들은 지금 이제 연 3일 또는 최근에 일주일 가까이 매수를 하면서 우리가 지수가 오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대표님 시장이 올라옵니다. 대표님 시장이 내려갑니다. 하지만 색깔에 너무 현혹되지 말았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색깔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결국은 수급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죠? 수급이 뒷받침되는 상승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시장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개인들이 매수해서 시장이 올라온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추락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는 다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번 주에 시장의 상승 분명히 좋아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 이야기 좀 해드리고 이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 11월 투자. 일단 우리가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맞죠? 그죠? 절대 쉽지 않은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투자자들이, 많은 지인들이 11월 달에 무엇을 담아야 되는지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놀랍게도 어젯밤에도 전화가 왔습니다. 11시경에, 11시경에, 그죠? 또 제 친구하고 또 통화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제도 통화를 좀 했고, 그뿐만 아니고, 지인들, 제 남동생도 전화가 오고, 주식하는 지인들은 많이 연락이 옵니다. 제가 어제 제 지인한테 이야기를 해준 종목은 빅히터였습니다. 어젯밤에. 야, 내가 보기에는 빅히터 다 빠졌다. 매수해라.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신기하게도 오늘 빅히트가 급등을 했네요. 그죠? 돈 좀 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어젯밤에 좀 이야기를 해드렸고, 최근에 이번 주 들어와서는 제 동생한테는 야 5G나 사라, 시끄럽다. 그죠? 5G 매수하면 수익 난다 했는데 또 5G가 어제 또 그저께 또 많이 올라온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조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하고 이야기를 할 때 보게 되면 다 똑같은 질문을 해요. 제가 저번 주에도 제 친구 모임에 잠깐 나갔다 왔는데 다 물어봅니다. 야, 대박주 한 개만 타. 대박주 한 개만 줘. 야, 좋은 종목 한 개 없냐? 찔러줘. 야, 한 종목 몰빵할 종목 없느냐? 그러면서 그런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야, 요새 이런 뉴스가 있던데. 야, 이 종목 앞으로 좋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잠시만.
들리죠, 그죠? 들리죠, 목소리. 안 들린다고 해가지고. 잠시만. 안 들린다고요? 아, 들리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들은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종목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한 종목, 오늘 오를 종목, 내일 오를 종목, 너무 근시안적으로 계속해서 본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오늘 오전에 방송 요청을 받아서 급하게 조금 만들었습니다. 조금 미흡하더라도 봐주세요. 지금 시장의 최대 화두는 뭡니까? 2020년도 미국의 대선입니다. 4년마다 열리는 미국의 대선이죠. 주인공은 나야 나. 노래 불러드렸습니다. 서로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트럼프는 내가 주인공이야. 바이든은 내가 주인공이야. 어젯밤 12시만 하더라도 서로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의 정시, 미국의 정시, 1일 2비, 그죠? 장중에 계속해서 이쪽이 올랐다 저쪽이 올랐다 막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정시도 마찬가지였죠. 장중에 대북주가 올랐다가 태양광주 종목들이 급락을 했다가 또 5G 종목이 올랐다가 또 오후 돼가지고 지지율이 바뀌었다니까 5G 종목들이 갑자기 오후에 빠졌다가 난리가 난 거죠. 서로 주인공이라고 하다 보니까 정시가 어떻게 됐다? 어제 주인공에 따라 가지고 계속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맞죠? 그러면 춤을 추고 있는 정시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사실은 뭡니까? 잘못 봤다라는 거죠. 제가 보는 거는. 서로 자기가 주인공은 나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야 내가 주인공이야. 이번 2020년도 미국의 대선 내가 주인공이야. 트럼프가 밀어주는 종목이 뭐죠? 5G 종목들. 또 북미 관계. 그죠? 북한과 미국의 관계. 대북주. 또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관계. 또 기술주에 대한 내용들. 야 내가 대장이야. 2020년도 미 대선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장중에 트럼프가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주가들이 급등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반면에 바이든 종목은 어떻게 됩니까? 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경기민감주 어제는 어떻게 되죠? 급락을 하게 됩니다. 왜? 주인공은 서로 자기라고 하는 거죠. 과연 그럴까라는 거죠.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맥을 잘못 잡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라는 거죠. 주인공은 트럼프와 바이든이 아닙니다. 춤을 추는 건 정시가 춤을 춘다고 보이지만은 사실은 뭡니까? 가짜 주인공 바이든과 트럼프에 휘둘리는 건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춤을 추는 건 뭐다?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이 춤을 추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보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미국의 정치, 미국의 대선에 대해서 주목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 미국이 G1이고 막강한 전 세계 시장의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영향을 끼치는 나라고 그 영향을 끼치는 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에 따라가 향후의 정책이나 경제 부분의 흐름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제 같은 날은 춤을 추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죠? 개인들도 계속 장중에 야 트럼프가 될까 바이든이 될까 전문가들조차도 계속해서 장중에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 또는 오후 6시 저녁 9시까지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바이든이 될 것 같아 트럼프가 될 것 같아. 맞죠? 전부 다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전부 다 춤추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춤추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춤을 췄느냐? 단기매매를 하는 사람들만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단기매매. 왜? 야 바이든이 당선이 될 거야. 야 배팅해. 배팅을 해놨더니 걱정이 되는 거지. 왜? 당장 내가 사놨는데 주가가 막 춤을 추거든. 올랐다 내렸다 급락했다 급등했다. 정신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뉴스만 지켜보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미국의 대선 결과 상황들 진행 속도들 다 보는 거죠.
또 반면에 트럼프에 배팅했던 애들은 계속 또 트럼프만 지켜보는 거죠. 흔들리는 거죠. 누구다? 이런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하위 90%,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 또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뭐한다? 춤을 추고 있더라는 거죠. 어제 춤추고 있더라는 거죠. 누가 주인공이 될 것인가? 뭐다? 단기 매매만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루 종일 정신이 없는 거죠. 이해됐죠? 우리는 어땠습니까? 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나는 사실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했습니다. 하물며 어제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대표님, 바이든이 되는 게 좋아요? 트럼프가 되는 게 좋아요? 물론 정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되는 게 좋기는 합니다만은 사실 바이든이 된다고 해도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어제 회사에도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간단합니다. 현재 시장은 냉정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전에 매매 내용, 그죠? 여기도 내가 적어놨잖아. 진정해라. 너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이거 저번 주에 방송했죠? 그죠? 사람들이 시장이 급락을 하니까 정신을 못 차려요. 시장이 한 달, 두 달 계속 떨어지니까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리고 뒤늦게 뛰어 들어왔던 투자자들이 야, 이거 진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느냐? 왜? 주식하면 돈이 된다. 주리니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신규 투자자가 500만 명이 넘습니다. 모든 곳에서 광고 문자를 보냅니다. 혹시 목소리 안 들리면 이야기하세요. 네. 자꾸 안 들린다고 이야기를 하시네. 그죠? 모든 사람들이 주식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주식을 해보니까 쉽지 않거든. 그러다 보니까 손실이 커지다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또 그런데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야, 주식하면 돈 된다, 돈 된다. 오늘 우리 수익이다, 급등이다, 상한가다. 머리가 아픈 거죠. 그죠? 머리가 아픈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이야기했습니다. 야, 진정들 하시라. 너는 지금 당신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농담까지 우리가 했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조금 훑어보면 일전에 제가 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주린이들이 매매하는 방법,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적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정도의 상황에 딱 보면 이제 그림이 어느 정도 나온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은 지금 뭘 보고 있느냐라는 거지. 그죠? 여러분들은 지금 뭘 보고 있느냐라는 거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매매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지. 우리는 어떤 매매를 하고 있느냐. 우리는요, 처음부터 맥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맥을 갖고 있습니다. 주식을 하든 사업을 하든 연애를 하든 공부를 하든 모두 다 저는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다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 제가 개미 투자자에서 전문가가 됐고 전문가에서 상위 1%의 전문가가 되고 있고 또 저의 사람들이 상위 1%의 투자자가 되고 있는 이유는 다 뭡니까?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어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참 많은 일들을 해봤습니다. 젊었을 때. 물론 돈이 궁해서 한 건 아니고요. 경험 삼아.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도 일을 해봤고요. 서빙도 해봤고요. 웨이트도 해봤고요. 상수도도 해봤고요. 농장 가서도 이해를 해봤고요. 정말 별별 일들을 다 해봤습니다. 포항제철 가가지고 용광로에도 가봤고요. 자동차 공장 가가지고 페인트, 휠에다가 도색 작업도 해봤습니다. 별별 경력이 다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그런데 지금껏 돌아보면 단 한 번도 쉬웠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옛날에 뭐 잘 했습니다. 쉬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개인 투자자들은 뭐다? 주식을 너무 쉽게 생각하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제가 일을 할 때 좋은 방법을 항상 빨리 가는 방법을 추구를 했었습니다. 야, 이거 지금 내가 처음에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빨리 끝내고 내가 쉴 수 있을까? 그런데 초보 시절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일을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시키는 대로 아무것도 모르니까, 과정을 모르니까, 순서를 모르니까, 그림을 그릴 줄 모르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죠. 방법을 모르니까 닥치는 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시행착오도 겪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서두가 긴가요? 무슨 이야기냐? 기본을 잡으시라는 이야기예요. 큰 맥을 잡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큰 그림을 그려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건축가를 나왔고 건축 설계를 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아파트를 하나 지으려고 합니다. 내가 살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죠? 어떻게 짓겠습니까? 방 하나 그리고 방 그려놓고 내 땅이 이만큼 있어. 방을 하나 그려놓고 거실을 그려놓고 화장실을 그려놓고 콘센트를 달 곳을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겠죠. 야, 나는 집을 크게 이런 식으로 어떻게 그리겠다. 먼저 컨셉을 잡겠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머릿속으로 생각하겠죠. 계획을 짜겠죠. 나 요렇게 하면 내가 오늘 하루를 효율적으로 보내겠다. 내가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겠다. 내가 일을 효율적으로 하겠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들 계속 놓치는 건 뭐냐면 그림을 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획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시장의 그림은 뭐냐라는 거죠. 미국의 대선이 우리들 주식 투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게 가장 큰 그림이냐라는 거죠. 절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시장은 딱 두 가지 악재가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제가 9월 달에 이야기할 때 딱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왜 겨울이 오고 있느냐. 이미 제가 8월 달 한여름에 야,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현금을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 겨울이 오지 않았는데 8월 달에 이미 저는 현금을 만들어라고 했어요. 30%, 50% 많은 사람들 현금을 만들어라. 다 만들어도 상관없다. 왜? 가을이 되면 코로나가 번질 거고 미국의 대선이 열릴 거고 그죠? 악재들이 있다. 또 대주주 악재 같은 거는 큰 문제는 아니지만 대주주 악재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거는 전부 다 개인들만 매수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멀리 보면 뭡니까? 떨어질 거라고 보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겨울이 오니까 현금을 만들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시장의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냉정하게 딱 이야기하면. 뭐냐? 첫 번째는 여전히 뭐다?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겨울이 다가오면서 2002년도에 코로나가 지금 다시 한번 재확산을 하고 있어요. 미국의 일평균 코로나 확진자 수가 8만 명, 9만 명을 넘어서 1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독일 너무 많이 발생해가지고 한 달간 통행 금지시켜버렸습니다.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권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아시아 쪽은 그나마 양호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중앙 집권적 체제이기 때문이죠. 정부가 컨트롤이 되기 때문이지. 하지만 조금 프리한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있다? 지금 코로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는 여전히 시장에서 악재가 2종 세트가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뭡니까?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다시 한번 중심을 잡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미대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시장을 봤을 때 가을 시즌에서 뭘 봤냐면 이 두 개의 악재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좋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맞죠?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뭐다? 이슈는 이 두 가지 뿐입니다. 다른 이유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슈는 이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다는 거죠. 뭐죠? 국방부 시계는 간다라는 거지. 남자분들 많이 방송 듣고 계실 텐데 뭡니까? 군대 다들 다녀오셨죠. 또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 자녀분들 군대 보내셨죠. 그리고 지금 남자친구가 군대 가 있는 분들도 있겠죠.
그죠? 고무신 거꾸로 신으려고요? 그거는 아니죠, 그죠? 아니지, 뭐 신을 수도 있지, 뭐 연애니까, 그지? 그건 내가 참견할 문제는 아니고. 군대를 처음에 딱 가면 힘들잖아. 근데 뭐 보고 합니까? 야, 이제 200일 남았다, 100일 남았다, 300일 남았다, 50일 남았다. 야, 한 달 후면 제대한다. 국방부시계는 가는구나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악재 두 개는 뭐였냐면 시간이 지나면 해소되는 악재입니다. 지금 핵심은 뭐냐면 이 두 가지 악재, 미국의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코로나에 대한 재확산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영원히 5년, 10년 동안 시장을 지배할 거냐, 5년, 10년 동안 주식시장을 흔들어댈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됩니다. 언제? 봄이 되면 2021년도 딱 봄이 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코로나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죠? 겨울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 떨어집니다. 무조건 떨어집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된다? 국방부 시기는 간다라는 거죠. 또 미국의 대선 한번 봅시다. 지금 복불복이니 트럼프가 뭐 미 연방법원에 뭘 하니 저 하니 하는데 그러면 이게 6개월 가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조금 부담스럽겠지만은 결국 뭡니까? 안정화돼 가지고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간에 결정이 납니다. 지금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결국은 이 두 가지 악재는 장기 악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기 악재라는 겁니다. 단기 악재. 지금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단기 악재가 뭘 한 달, 두 달 하지만 정말 장기 악재는 뭐냐면 미중 무역 전쟁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 같은 경우에는요. 바이든이 당선이 돼도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또 뭡니까? 북한요. 북한은 바이든이 당선되든 트럼프가 당선이 되든 왔다 갔다 하겠지만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5년 동안, 향후 3년, 5년 동안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들은 장기 악재입니다. 반면에 단기 악재들은요, 조금만, 한 달, 두 달만 고비가 지나면 뭐다? 해소가 되는 게 단기 악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시장이 떨어진다, 대표님 떨어져요, 오늘 또 떨어져요, 이번 달 떨어져요, 매일 떨어져요, 마음이 급해요, 본전이 될 수 있습니까?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주식을 계속 해야 됩니까? 라는 불안감인데, 문제는 핵심을 이해를 아직도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뭐다? 시간이 지나면 좋아진다고. 이 이야기는 정말 수십 번 했습니다. 언제? 원래 코로나가 생길 때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코로나가 생길 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이 오고 있다는 거죠. 내년 되면 이제 코로나는 잡히는 수순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냐?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거는 악재 2종 세트는 지금 국방부 시계가 가고 있는 중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꼭지를 정점을 찍었다가 어떻게 된다? 악재가 점점 소멸을 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1월이 지나고 12월이 지나고 내년 1월이 오고 내년 2월이 오고 내년 3월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악재의 체감도와 악재는 점점 어떻게 됩니까? 줄어듭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악재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시장은 점점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딱 알고 있다고 하게 되면 지금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뭡니까?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죠. 시장이 좋아질 거다. 야, 오늘 겨우 버텼어. 울면서 오늘 또 시장이 엉망이었어. 하지만 내일은 조금 더 좋아질 거야. 모레도 조금 더 좋아질 거야. 다음 주면 더 좋아질 거야. 다음 달이면 해피해질 거야. 희망을 가지고 주식시장을 봐야 되는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대한민국의 전문가들, 대한민국의 TV 방송들, 매체들, 개미 투자자들은 이 핵심적인 이 간단한 누구나 알고 있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망각을 해버립니다. 지금 너무 힘이 드니까, 지금 너무 손실이 크니까, 지금 너무 답답하니까 뭘 했다? 흔들려 버리는 거죠. 흔들.
시장에 따라서 흔들려 버립니다. 춤을 추는 거는 개미 투자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개미 투자자들을 흔들어대는 건 전문가들인 거죠. 왜 그 종목을 들고 있습니까? 시장도 안 좋은데 그거 가지도 않는 거. 지금 상한가 가는 종목이 있는데 왜 매매 안 합니까? 지금 바이든이 당선될 확률이 높은데 태양광이 올라가고 있는데 트럼프가 지금 당선이 된다라는데 트럼프 당선 확률이 90%랍니다. 빨리빨리 5G 지금이라도 추격 매수하십시오. 색깔의 현혹이 되고 종목의 현혹이 되고 당장 움직이는 종목의 현혹이 되고 계속해서 매매를 하다 보니 지금 오늘 이제 와서 돌아서서 딱 보니까 본인 계좌에 보니까 좋은 종목이 하나도 없는 거야. 단타 쳐가지고 바이오주 물려있고 단타 쳐가 1,000원짜리 종목 물려있고 단타 쳐가지고 고점에서 산 종목 물려있고 내가 파니까 올라가고 5G 사니까 떨어져가 팔고 파니까 올라가고 오늘 잡으니까 다시 어제 판 가격보다 더 높게 잡고 어제 태양광 관련주 급락해가지고 쫄아가지고 손절했더니 오늘 급등하고 계속해서 흔들린다는 거죠. 열심히 시장이 하락하는 동안 시장이 떨어지니까 우와 이러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본인은 엄청 열심히 매매를 했습니다. 사고 팔고 사라는 거 사고 여기 가서 듣고 저기 가서 듣고 유튜브 보고 와 이거 이런 게 있구나. 야 이 종목은 정말 뭔가 있구나. 이 바이오 종목은 정말 나중에 큰 돈이 되겠구나. 실컷 매매를 했는데 계좌를 보게 되면 계속 떨어집니다. 전체 원금이 계속해서 축소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이 돌아서려고 하는데 내가 보유한 종목들 전부 다 쓰레기 종목이고 성장성 없고 이제 불안합니다. 갑자기 전기차가 막 올라옵니다. 삼성전자가 올라오고 LG화가 안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버렸는데 막 날아가고 삼성 SDI 신고가 날아가고 또 마음이 급해집니다. 뭘 놓쳤느냐라는 거죠. 도대체 개인들이 뭘 놓쳤느냐? 추천한 전문가들이 문제였느냐? 나의 얇은 멘탈이 문제였느냐? 그림을 못 그렸다는 거죠. 시장이 떨어져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대표님 시장이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미칠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이 떨어지면 시간이 간단 말이지. 내가 9월 달에 현금을 만들어라고 했는데 나는 못 만들었단 말이야. 그리고 10월 달 버텨냈단 말이야. 계속 떨어진단 말이야. 그런데 이야기했잖아. 11월이 되고 12월이 되고 1월이 되고 2월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계좌가 조금씩 빠지고 계속해서 힘들지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있다라는 거는 국방부 시계가 가고 있다라는 거고 결국은 이게 단기 악재구나만 확신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버텨도 된다라는 거였어요. 제일 좋은 건 첫 번째는 이미 제가 현금화를 해라고 했을 때 현금화를 일부 하는 게 맞았고 내가 1차 매매에서 실패를 했으면 2차가 있어요. 2차는 뭡니까? 타이밍을 놓쳤다라고 하게 되면 버텨줬어야 됐습니다. 속된 말로 존버를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개인 투자자들이 처음부터 집어 던지든가 아니면 이왕 늦었다 싶으면 참고 버텨내야 되는데 꼭 마지막 가가지고 어떻게 한다? 못 버티고 팔아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건 내가 팔고 나니까 시장은 반등해버리는 거죠. 내가 팔고 나니까 시장은 반등해요. 개인들이 4천억 팔았고요. 오늘 코스닥에서만 역대급 아닙니까? 왜 파느냐라는 거죠. 이제 시장이 좋아지고 있는데 일별 매매를 보게 되면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코스닥보다 수급은 돌았었거든요. 이미 언제부터? 10월 28일. 시장은 좋지는 않았지만 이미 저번 주부터 특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모습? 계속해서 팔아 제끼던 기관들이 10월 28일 날, 10월 마지막 날에 매수를 시작하게 합니다. 3개월 동안 팔던 기관들이 개관이라고 할 뻔했네. 어이구야, 방송인데 그래도. 개관 아니고 기관입니다. 그죠?
개관이 아니고 기관이에요. 얼떨결에 나올 뻔했네. 그죠? 기관들이 갑자기 사기 시작했단 말이지. 뭐다? 힌트를 줬거든. 그러면 버텨야 되는데 시장이 요동치고 올랐다가 내렸다니까 여기서 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는 어땠습니까? 잘 버티고 있는 거죠. 그죠?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매매하지 마라. 시끄럽다. 내 말 듣고 절대 매매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왜? 이런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라고 하고 있다? 또 이상한 이야기 한다 그죠? 제가 8월달 9월달에 겨울이 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아니 대표님 이제 여름인데 햇빛이 쨍쨍 뜨고 날이 더워 죽겠는데 자꾸 겨울 온다고 하고 있어.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겨울이 왔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첫 번째, 제가 말했을 때 첫 번째 기회를 놓쳤죠. 두 번째 기회는 뭐였습니까? 시장이 급락하더라도 야 들고 있어라. 지금 매매해봐야 10개 매매해봐야 9개 손실난다. 그냥 들고 있는 게 상책이다. 기다려라.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게 두 번째 기회였습니다. 그럼 제 말을 잘 들었던 사람들은 살아있겠죠. 근데 제 말을 안 듣고 흔들흔들했던 사람들은 지금 이제 못 돌아옵니다. 세 번째 기회가 또 오고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 기회가 오고 있다고. 세 번째 기회. 뭡니까? 시장은 급락을 하고 바닥을 잡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회가 지금 또 오고 있습니다. 뭐냐? 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 문 대표.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있다. 커밍이지 뭐 윈터가 아니고 이제 커밍이죠. 스프링이죠. 그죠? 대표님. 지금 11월인데요. 이제 겨울 시작하는데요. 이제 겨울 시작합니다. 대표님. 추워 죽겠어요. 눈도 안 왔어요. 그런데 문 대표는 또 이야기합니다. 봄이 오고 있다. 왜 그럴까요? 근데 봄이 오고 있다고 언제부터 얘기했어요? 이번 주부터 이야기했죠. 이번 주에 무료 카톡방에서 얘기했잖아. 봄이 오고 있다고. 그러면서 제가 정말 사람들 보고 가입을 하라는 이야기 정말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저번 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뭐라고 했습니까? 야, 이거는 지금 가입을 해야 될 때더라고. 딱 한 줄 이야기했죠. 왜 그랬느냐? 봄이 오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번 주에 엄청나게 수익을 내고 있죠. 그죠? 사는 종목 다 수익 나지 않습니까? 봄이 오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시장은 항상 한 템포가 빠릅니다. 모든 매매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거예요. 시장이 꼭지를 찍으면 어깨까지 올라오고 꼭지다 싶으면 미리 집어 던져야 됩니다. 끝까지 먹으려다가 어떻게 한다? 뚫겨 맞는 거고요. 시장이 바닥을 찍으면 두려움이 공포감이 커질수록 봄이 오고 있다. 매수존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이야기했죠. 우리는 두 가지의 악재 2종 세트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왜? 첫 번째, 미 대선이 끝났어요. 트럼프가 불복을 하든 안 하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거의 승리가 99%라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이든이 당선이든 트럼프가 당선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미 대선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미 대선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 미 대선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이슈는 한 달이면 정리가 됩니다. 한 달이면 뭐다? 미국의 정부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코로나 지금 꼭지까지 와 있습니다. 꼭지까지 와 있으니까 유럽이 어떻게 했다? 전부 다 봉쇄 조치를 내린 거예요. 봉쇄 조치를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자 수가 줄어들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2월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봄 시즌이 옵니다. 주가들은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봄이 오면 코로나 개발제가 코로나 치료제가 봄이 3월이 와서 날씨가 따뜻해지고 사람들이 두꺼운 외투를 벗으면 주가가 올라옵니까? 아니겠죠. 먼저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사고 싶을 때 주식을 팔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힘들어서 팔고 싶을 때 빚을 내가 주식을 사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는 생각,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반대로 매매하면 수익 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두 가지의 악재는 시간이 지나면 10월, 11월, 12월, 1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 두 가지의 악재는 점점 소멸로 들어갑니다.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 벌써 봄에 대한 시즌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행스러운 건 아직도 뭐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종목들이 시장에 넘쳐 있다는 겁니다. 지금 또 시장에서는요, 아쉽게도 제약주를 추천하는 사람들, 마스크를 추천하는 사람들, 언택트를 추천하는 사람들 아직도 많습니다. 왜? 뉴스라는 건 매일 쏟아지거든요. 오늘 0000 종목이 미국에 진단키트를 수출했다. 0000 종목이 임상실험을 하고 있다. 셀트리온이 임상실험을 했다. 셀트리온이 유럽에다가 200억에 수출을 했다. 주가 많이 급등 나옵니까? 예전처럼 10%, 20%, 30% 급등 나옵니까? 시젠이 3분기 실적 대박 실적이 나왔다. 주가가 상한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왜? 이미 주가는 꼭지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또 뉴스라는 건 이미 다 오픈이 된 내용입니다. 3월 달에 이미 재탕, 삼탕 그죠? 이제는 뼈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뉴스가 나와도 주가가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잠깐 올라가는 척 하지만 다시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봄이 오고 있대요. 봄이 오고 있답니다. 상위 10%의 개미 투자자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여전히 시장은 트렌드로 보셔야 됩니다. 트렌드로 보셔야 된다고요. 상위 10%의 개미 투자자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주가가 올랐네, 내렸네, 미국의 바이든이 되네, 이런 거 안 봅니다. 무조건 큰 그림을 봅니다. 야, 2021년도에 미국의 대선이 누가 되든 그 이후에 전반적인 경제 정책들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코로나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잡힐 것이냐 안 잡힐 것이냐. 만약에 내년에도 코로나가 잡히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매매 자체가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내년 정도 되면 코로나의 치료제, 백신 개발이 다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내년 봄이 지나면 다시 코로나 환자 수가 줄어들 것이다.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림을 그리면서 다들 보고 있다는 거죠. 단 그 물량이 뭐다? 그 정도 되는 개미들이 대한민국의 10%밖에 안 됩니다. 10%. 나머지는 뭐 하고 있다? 당장 마음이 급해가지고 오늘 당장의 수익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그림을 하나 갖다 놨죠. 그죠? 나는 지금 어딘가. 멘탈 붕괴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왜? 전화 오면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야, 원영아, 내가 파니까 주가가 올라가. 내가 사니까 주가가 떨어져. 정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전화 오는 거야. 막 밤에. 야, 전화하기 참 미안한데 통화 괜찮냐? 한밤중에 막 카톡이 와. 지인들한테. 내가 전화를 그래도 받아보면 다 똑같은 이야기래. 정신을 못 차려. 그래서 내가 항상 내 친구들한테도 조언해주는 이야기가 똑같아요. 야, 그림 그려라, 그림. 자꾸 너무 벗어나지 마라. 네가 지금 하는 매매를 보면 바이오주 건드렸다가 스몰캡 건드렸다가 일본수혜주 건드렸다가 대선 테마주 건드렸다가 전기차 건드렸다가 뉴스 건드렸다가 지인이 추천한 종목 건드렸다가 야, 내가 봐서 네가 지금 뭘 하는지 모르겠다. 네가 지금 보는 방향이 뭐냐라는 거지. 네가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나보다도 공부를 훨씬 잘했고 근데 왜 지금 이거는 이따위로 하고 있느냐라고 내가 이야기를 해요. 네가 지금 내한테 한번 한 줄로 이야기를 해봐라. 네가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데 뭘 보고 하고 있느냐라는 거지. 여러분들은 지금 뭘 보고 하고 있습니까? 다들 멘붕인 거예요. 방향을 못 잡아요. 전문가들도 저는 디스 많이 하는 편인데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내 전문가들 이렇게
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좀 컨펌을 해주려고 가끔씩 들어오거든요. 젊은 친구들 좀 컨펌 해달라 해가지고 이렇게 봐요. 제가 한 일주일을 보면 이놈아가 지금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방향이 안 보입니다. 성장주를 매매하는 것도 아니고 가치주를 매매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업종을 보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당일에 나오는 뉴스에 맞춰가지고 오늘은 갑자기 이 종목 던졌다가 이 종목 던졌다가 시장에 대한 평가도 오늘은 시장이 올라갑니다. 오늘 시장은 내려갑니다. 야, 그거야 뭘. 어떻게 돼요? 계속 흔들거리는 겁니다. 내가 집을 짓겠다. 내가 이 회사에서 뭘 하겠다. 나는 뭘 하겠다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목표를 잡고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멘탈을 잡아줘야 된다라는 거죠. 앞에서 리더들이 다 흔들려 버리는 거죠. 대중이 없는 거지. 오늘은 갑자기 바이오주 추천했다가 내일은 IT 종목 했다가 갑자기 급등주 했다가 뭘 하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걸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한가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멘탈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가 딱딱딱딱 됩니까? 초보들이 뭘 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돈을 버는 방법을 항상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밀어붙이라는 거죠. 밀어붙이라는 거죠. 자, 지금 머리를 쥐어 뜯고 있는 분들 잘 들으세요.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내가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전기차가 대장입니다. 지금 전기차 종목이 대장입니다. 맞습니까? 오늘 시장의 대장 누굽니까? 전기차. 어제 시장 대장 누굽니까? 전기차. 전기차가 대장입니다. 찾아볼까요?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저번 주에 뭐라고 했냐면 전기차 정회원들한테 다음 주에 전기차가 대장이 될 공산이 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죠? 맞나요? 분명히 적어줬는데 다음 주에 전기차가 대장이 될 공산이 엄청 높다 라고 계속해서 떠들었습니다. 맞죠? 왜 그랬겠어요? 그리고 물론 지금 전기차가 대장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대장이 안 될 수도 있었어요. 나는 분명히 이미 저번 주에 야 다음 주에 전기차 될 거니까 절대 팔지 마라. 냅둬라. 차라리 더 살 생각해라. 그리고 실제로 더 매수를 시켜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딱 생각하면 트럼프가 되면 전기차는 떨어졌어야 됐어요. 그러면 지금 바이든이 당선이 되기 때문에 전기차가 올라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전략과 전술을 구분하셔서 보셔야 돼요. 세상은 이미 바뀌었다고. 무슨 이야기? 세상은 이미 바뀌어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이 된다고 해가지고 기후 환경 문제. 바이든은 뭘 밀죠?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밀고 있죠. 불쌍한 곰이 물 위에 둥둥 떠 있네요. 그죠? 그러면 트럼프는 뭘 밀고 있습니까? 5G를 밀고 있습니다. 둘이 극명하게 다릅니다. 두 명의 대선 주자가 밀어제끼는 섹터가 극명하게 다릅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되면 신재생 에너지는 망하는 겁니까? 바이든이 되게 되면 5G는 투자를 안 하는 겁니까? 아니죠. 잠깐 종목들이 조정이 나올 수는 있어요. 바이든이 됐네. 5G가 하락. 트럼프가 됐네. 신재생 에너지가 하락. 그거는 뭐한다? 단타쟁이들이 보는 거고.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은 바뀌었어요.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계속 갑니다. 계속 갑니다. 계속 갑니다. 뭐다? 세상은 바뀌었거든요. 유행이 아니고 트렌드거든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환경에 대한 문제. 그러면 미국만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는 관심 없습니까? 아니죠. 유럽은 관심이 없습니까? 아니죠. 대표적으로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에는 어제 9시 뉴스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탄소 배출권의 문제는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기후 환경 변화에 따라 가지고 2030년까지 전 세계 기업들이 탄소 배출권에 대한 내용을 다 줄여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탄소 배출을 하는 기업은 해외 수출을 못 합니다, 이제. 삼성전자도 LG화학도 현대차도 기아차도 수출을 못 합니다. 기업들이 다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리바바 다 똑같습니다. 대통령이 누구가 되느냐가 아니고 이미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5G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멈춰지겠습니까? 바이든이 된다고 해가지고 야 미국의 5G 하지 말고 4G로 돌아가. 우리나라는 5G 안 해. 이렇게 나가겠습니까? 아니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5G 역시도 신재생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누가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나는 거꾸로 한번 물어봅시다. 전기차가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전기차에 악영향을 준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트럼프가 재선한 이 시국에 2016년부터 2020년 사이에 전기차가 폭등을 했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 트럼프가 재임 기간 4년 동안 전기차가요 폭등을 했어요. 폭등. 말이 안 되죠. 트럼프는 전기차 아닌데? 트럼프의 정책에 전기차는 없는데? 근데 재밌는 건 트럼프 시절에 전기차가 제일 폭등을 했어요. 결국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사람들이 지금 놓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트렌드를 자꾸 놓칩니다. 세상은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략을 잡아야 되겠죠. 우리가 향후에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짧게는 올해 2021년, 길게는 2025년까지 어떤 쪽을 잡아가지고 어떤 스타일로 시장을 대응을 할 거냐는 전략은 잡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전략을 잡아놓고 그 이후에 전술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얘네들이 영향을 받겠네? 그러면 주식이라는 건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시장이 그냥 빠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 게 주식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럼 전략은 뭡니까? 우리가 향후에 3년 동안 5년 동안 올라가는 업종과 섹터 산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공략을 하는 거죠. 공략을 해야 되겠죠. 정해놓고 바운더리를 줄여놓고 해야 되겠죠. 이게 전략이에요. 이게 전략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개미들이, 전문가들이 회원들을 데리고 끝까지 오래 데리고 가려고 하게 되면 중간에 힘들고 고비고 위험이 오더라도 밀어붙여야 됩니다. 뭘 보고? 3년, 5년을 보고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러면 500명 중에 100명은 살립니다. 500명 중에요, 100명은 살린다고요. 400명은 말 안 들어가 떨어져 나가겠지. 하지만 25% 100명은 살립니다. 그 100명은 나중에 부자가 되겠죠. 그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500명 뽑아가지고 100명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곡차곡 올라가는 거예요. 내 편을, 우량한 투자자를 내가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같이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사람을 저도 컨택을 하는 거예요. 걸러내는 거죠. 전술. 먼저 잡으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성장성이 있는 유행이 아닌 트렌드를 갖추고 있는 업종과 섹터와 산업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중간중간에 이슈가 나올 때 차익도 하고 야 너무 많이 빠졌네 다시 매수하자. 가끔은 물려가지고 손절도 하지만 야 손절했지만 우리 이거 그때는 손절했지만 다시 잡자라고 해서 수익을 내고 바운더리 안에서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됩니까? 중기적인 안목이 없고 멘탈이 약하다 보니까 매수해가 좀만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게 아닌 게벼. 그리고 그 옆으로 올라갑니다. 그 옆으로.
실적도 없고 기관들도 매수하지 않고 성장성도 없고 그냥 뉴스에 급등하는 종목들 차트를 보고 차트도 잘 볼지도 몰라요. 다시 한번 자랑하지만 차트 대한민국에서 제가 제일 잘 그립니다. 진짜로. 차트 저보다 잘 그리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볼 줄도 몰라요. 이것저것 다 집적되는 거야. 나중에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한 3개월, 6개월, 1년 딱 지나고 나니까 심슨 아저씨처럼 머리 쥐어잡고 있는 거지. 지금 당장만 보더라도 재밌는 사실 이야기해 드릴까요? 지금 매매를 안 하고 야 좋은 종목이니까 가만히 있어라 한 사람이 지금 제일 빨리 계좌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장 빨리 계좌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간에 혼자 치고 빠지고 사고 하고 했던 사람들은요 계좌가 더 엉망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트렌드를 잡을 줄 알아야 되고 전술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거기에 매매도 잘 해야 되는 거고 멘탈도 돼야 되고 앞에서 이끄는 사람이 자신 있게 끌고도 가줘야 되고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번 방송을 들었는데 그게 그건 것 같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쉬워 보이면 그거는 덫입니다. 수렁이고 함정입니다. 가끔은 고리타분한 게 맞습니다. 뭘 봐야 할까요? 대표님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대표님 저는 왜 주식이 안 될까요? 야 원영아 나는 왜 안 되지 주식? 그냥 딱 삼자 입장에서 뭐 딱 보인다고. 야 샀으면 냅둬라. 냅둬라. 못 냅둬. 못 냅둬. 가장 친한 친구가 주식 전문가이고 조언을 해줘도 말을 안 들어. 야 들고 있지 하니까 팔았다 그래. 이거 왜 팔았니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이게 잘 간다고 해가지고 팔았다 그래. 그리고 하는 말, 야 지금 다시 사면 안 될까? 대부분 그렇게 나옵니다. 답답하죠.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자,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한 시간이 돌아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 우리는 전략은 잘 잡아놨어요. 그죠? 왜? 처음부터 가끔씩 우리도 잡주를 한두 개 정도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큰 그림은 잘 잡아놨어요. 전략을 잘 잡아놨습니다. 방에 있는 종목들 빠졌다고 하더라도 다 우량 주고, 그죠? 빠졌다고 하더라도 전부 다 내년에 실적이 좋고요. 빠졌다고 하더라도 트렌드에 부합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은 잘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뭐가 필요합니까? 얘기했잖아. 전략을 잘 잡아놔도 플러스 알파가 필요합니다. 어머나, 플러스 알파가 필요합니다. 플러스 아니죠. 플러스 알파가 필요합니다. 뭡니까? 전술이죠. 전술이죠. 무식하게 무한홀딩 한다고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가끔은 타이밍이라는 게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뭐다? 그 타이밍이 또 지금이라는 거죠. 첫 번째, 현금을 잘 만들었다. 두 번째, 잘 버텼다. 좋은 종목이니까. 세 번째, 매매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게 뭐더라? 지금 타이밍이라는 거죠. 어떤 매매를 해야 될 거냐?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갑니까? 벌써 1시간 지났네. 별말 안 했는데 1시간 지났네요. 방송 시간이 너무 빨리 가거죠. 자,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내용 자체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너무 뭐 불필요한 이야기여서 안 하긴 하는데 일단은 지금 시장의 흐름은 블루웨이브. 뭐냐? 바이든이 당선이 되게 되면 상원과 하원을 모두 민주당이 섭렵을 하면서
그죠? 미국의 국회를, 한국의 국회를 민주당이 다 가져가면서 어떻게 한다? 대규모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블루웨이브에 대한 생각으로 최근에 경기 민감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대규모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뭡니까? 철강, 금융, 모든 부분들을 뭐다? 민주당이 다 가져가면 대규모 부양책이 나올 거다. 대규모 부양책이 나올 거다. 그러면서 관련주들이 이번 최근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상 개표를 딱 해보니까 물론 바이든이 지금 당선이 됐지만 예상외로 뭐다? 박빙이 돼버렸어요. 맞죠? 현장 투표는 예상으로 박빙이 돼버렸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의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야 이거 그죠? 상원과 하원을 어떻게 한다? 나눠먹기가 돼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원과 하원이 지금 나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는 민주당, 하나는 공화당. 그럼 어떻게 된다? 이게 대규모 부양책은 힘들어졌다. 대규모 부양책은 힘들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가파르게 올랐던 경기 민감주들은 꺾일 것이고 시장을 조금 쉬어갔던 뭡니까? 성장주들은 다시 오를 거다. 이렇게 지금 된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리고 이 기조는 당분간은 유지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죠? 트럼프가 당선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자, 트럼프는 뭐예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5G, 기술주 이런 것들이 올라오잖아. IT 종목들이. 그러면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술주나 5G는 매수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매수하면 안 되죠. 뭘 매수해야 돼요? 바이든 관련주 매수해야 되지.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오늘 5G가 장중에 급락을 하는 것처럼 하다가 오후에 잡아당겼습니다. 맞죠? IT 종목들 트럼프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IT 종목들 급락해야 되죠. 그런데 미국의 IT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지. 완전히 그죠? 어제까지 그저께 시장하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존의 이론들이 다 무너져 버렸죠. 첫 번째 무너진 이유, 첫 번째. 아까 얘기했잖아. 결국은 가는 종목들은 계속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올랐다 내렸다 하지만 가는 종목은 갑니다. 성장주는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전략이에요. 성장주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대선에 누구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된다? 전술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조금만 파악을 하게 되면. 그러면 미국의 상원, 하원 이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뭡니까? 결국은 IT 종목도 올라올 텐데 원래는 지금 IT나 5G가 빠져야 돼. 원래는 지금 하락을 해야 돼. 그런데 미국의 정치 상황을 보니까 뭐다? 얘네들의 지금 주가의 상태가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이미 주가가 조정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트럼프가 당선이 안 됐으니까 올라갈 가능성도 별로 없고 그죠? 올라갈 가능성도 없고 모두가 기대감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매수존인 거예요. 대표님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매수존인 거야. 왜? 주식은 사람들이 안 살 때 사야 됩니다. 주식은 전문가들이 추천 안 할 때 사야 됩니다. 주식은요, 집중도가 떨어질 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거지. 결국은 5G가 갈 수밖에 없고, 신재생 에너지도 갈 수밖에 없고, 전기차도 갈 수밖에 없고, 언택트도 결국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다는 건 알고 있는데, 전술적으로 뭘 볼 거냐? 첫 번째, 가격이에요, 가격. 제일 중요한 게 프라이스. 이 주가가 올랐느냐 안 올랐느냐. 그러면 지금 5G 같은 종목들, IT 같은 종목들 안 올라왔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너무 큽니다. 또 전술적으로
미국의 상원과 하원. 두 번째, 대규모 부양 정책이 상당히 딜레이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경기 민감주에 있던 돈들이 당분간은 뭐다? 이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장기적인 추세 양호하고 당분간 돈들이 이쪽으로 들어오고 가격도 지금 상당히 저렴하다라는 거죠. 포인트 잡아야 되겠죠. 봐야 되겠죠. 모든 사람들이 바이든이 당선이 됐다고 해서 신재생 에너지가 오늘 급등이 나오니까 또 여기에 전부 다 몰려가겠죠. 다 필패합니다. 개미들이 사는 종목은 팔아야 되고, 개미들이 사는 종목은 팔아야 되고, 개미들이 파는 종목은 사야 된다는 게 제 지론입니다. 전기차 누가 들고 있겠어 지금? 전기차 누가 들고 있겠어? 대한민국에 내가 비중 가장 많아. 전기차 봐봐. 떨어질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돼요? V자 반등해 버리잖아. 그냥 쑥 올라 버리잖아. 두 번째, 코로나. 자, 우리 최근에 매매했던 종목이 뭐죠? 모두 투어. 또 JYP 엔터테인먼트. 또 SM. 또 YG. 또 코리아나. 또 뭐 한국콜마 같은 것들. 또 대한항공. 뭡니까? 회사가 망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솔직하게. 회사가 망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모두 투어. 실적 나왔나? 적자 상폐되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왜? 실적이 없잖아. 여행 상품 못 파는데, 해외도 못 가는데, TV에도 안 나오는데, 단체 여행 안 가는데, JYP, SM, YG 엔터테인먼트 공연 못 하는데, 응? 연예 프로그램도 못 나가는데, 방송 제작사들 해외 로케이션 다 못 가는데, 제작 다 밀리는데, 영화 개봉 다 밀리는데, 화장품 명동에 사람들 없는데, 외국인 중국 애들 못 들어오는데, 일본 애들도 안 오는데, 수출도 안 되는데, 수출하려고 하게 되면 뭐 관세 뭐 그죠? 난리 법석인데, 회사들 전부 다 상폐각이야. 상폐각. 주가 상폐각이야. 주가 빠져가지고 진짜 여 밑에 있어. 원래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종목들이 급등했다가 지금 급락을 하고 이제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데, 얘네들은 전부 다 밑바닥에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돈이 안 돼. 사도, 아이고, 뭐 왜 이래, 잠깐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돈이 안 돼. 사도, 주가도, 급등도 잘 안 나와. 안 사, 아무도. 오늘 어떻게 됐어요?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YG 엔터테인먼트 언제 샀죠? 어제. 또 며칠 전에. 어제도 YG 엔터테인먼트 사라고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SM, JYP 전부 다 팔아가 YG 엔터테인먼트에 다 올인하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JYP 6% 상승, 5.6%. SM 3.5% 상승. YG 엔터테인먼트 6.5% 상승. 어제 어떻게 했습니까? SM 수익 팔고, JYP 수익 팔고, 팔아가 전부 다 YG 엔터테인먼트에 다 때려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이야기까지 해드렸습니다. 어제 SM 올랐고, JYP 어제 올랐습니다. 근데 어제 YG 밑으로 빠졌습니다. 맞죠? 연산작용 하라고 했습니다. 연산작용. 주식을 할 때 연산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1 더하기 1이 2고 2 더하기 2가 4라는 걸 배웠으면 3 더하기 3은 6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항상 종목을 보지 마라. 그림을 그려라. 미래에 대해서 큰 추세를 보라고 하는 거 전부 다 연산작용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개미들은 시간이 부족하고요. 우리가 젊은 친구들이 아닙니다. 저희가 20대여가지고 머리가 빽빽빽 안 돌아갑니다. 저도 안 돌아갑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리뭉실 봐야 됩니다. 아, 저쪽에 가면 맛집들이 많은 동네구나.
아, 저쪽으로 가면 바가지를 쓰는구나. 그 정도를 먼저 파악을 하는 거예요. 아, 저기 가면 깨끗하구나. 아, 저기 가면 지저분하구나.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어떤 곳을 가더라도 평균적으로 깨끗하다라는 거지. 평균적으로 맛집들이 많다라는 거지. 저 동네는 가면 맨날 바가지야. 그러면 10개의 집 중에 찍어가지고 아무 데나 들어가도 바가지 쓸 확률이 높다라는 거지. 연산작용이에요. 아, 이쪽 세트를 사면 내가 매수를 했는데 재수가 없어가지고 잘못 잡았다고 하더라도 수익은 난다라는 거지. 100% 수익은 안 나더라도 30% 수익은 난다라는 거지. 수익이 나면 그걸로 만족한다라는 거지. 다음에 기회를 노리면 되는 거잖아. 오늘만 주식할 거야? 전부 다 급등주 쫓지 말라는 거지. 오늘만 주식할 거야? 아니잖아요. 나는 엔터주를 볼 때, 어제 볼 때 뭐라고 했냐면, 아, 코로나가 어차피 잡힐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지금은 너무너무 힘들지만 결국은 내년에 잡힐 거라고 보는 거지. 안 잡힐 거라고 보는 사람, 지금 숫자 쳐보세요. 숫자 번호는 18번. 노래도 18, 그죠? 18번. 없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 알잖아. 전문가들도 알고, 경제학자들도 알고, 바이오학자들도 알고, 대통령도 알고, 문 대표도 알고, 주린이들도 알잖아. 아, 내년 되면 코로나가 잠잠해질 거구나. 잠잠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건질건질하죠. 애들 학교 안 가가지고 엄마들 힘들어 죽겠죠. 친구들 만나러 가는데 불안해 죽겠어요. 친구들 만나는데 불안해 죽겠어요. 어머니 모시고 해외여행 갔다 와야 되는데 더 나이 드시기 전에 해외여행도 못 가고 있어요. 매년 1년에 한 번씩 모시고 나가기로 약속했는데 코로나가 잡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1년 동안 못 갔던 여행들 딱 풀렸다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친 듯이 할 겁니다. 자리가 없을 거예요. 비행기가 없을 거예요. 명동에 코로나가 잡혔다 백신이 나왔다 그러면 사람들 바글바글 할 겁니다. 중국에서 일본에서 다 나올 겁니다. 왜? 폭발적으로 이제 닫혀있던 것들이 팍팍 터지는 거지. 내년에. 알고 있거든. 그런데 단지 지금 마음이 급하니까 못 사는 거거든. 또 그림을 못 그리니까 불안한 거지. 이해됩니까? 대표님 뭘 사야 됩니까? 또 두 번째 연산작용하러 있잖아. 어제 SM이 어제 주가가 올랐어. 어제 JYP도 주가가 올랐어요. 근데 YG는 어제 주가가 약간 빠졌어. 1% 정도. 그 내가 세 종목을 다 들고 있었어. SM은 올라오고 JYP도 오는데 YG는 안 올라와.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겠죠. 누군가는 대표님 저는 SM 사가지고 수익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저는 JYP 들고 있는데 수익입니다.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시장도 안 좋은데 수익 내줬어. 그런데 누군가는 그래요. 대표님 저는 YG 엔터테인먼트 샀는데 제가 사면 주식이 안 가요. 또 투덜투덜 될 수도 있겠죠. 주린이. 나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엔터주가 올라갈 거라고 보이는데 내 눈에는 움직이는 그림이 보이는데 만약에 내가 산 종목이 안 간다. 이건 뭐냐? 기회지. 어떤 기회? 더 살 수 있는 기회지. 주가가 급등하고 난 다음에 주식을 많이 살 거야? 돈을 벌려면 주가가 오르지 않을 때 많이 사서 내가 많이 산 이후에 주가가 올라와야지 이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어제 얘네들 두 개는 올라왔는데 얘가 안 올라왔단 말이야. 야, 이 기회다. 공식적으로 뭐다? SM 팔아가지고 JYP 팔아가지고 YG 엔터테인먼트에 다 때려 넣으라고 한 거지. 왜? 엔터주 섹터가 움직이는 거잖아. 순환매잖아. 그리고 어제 이 설명을 내가 해드렸다. 카카오톡방에. 어떻게 됐어요? 예상대로 오늘 YG 엔터테인먼트 제일 많이 올라오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투자금이 작은 분들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전술로 넘어갑니다. 전술로 넘어갑니다. 투자금이 작은 분들, 지금 현금에 여유가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차익해야지. 하지만 대표님 저는 투자금도 많고 지금 현금도 많이 있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홀딩 해야지. 왜? 현금이 없으면 고점에서 팔고 떨어지면 다시 매수하고 올라오면 팔고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여윳돈이 많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냅두는 게 상책이에요. 언제까지? 봄 올 때까지. 봄은 온다니까. 그럼 우리는 이 엔터주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앞으로 3개월간 계속 공략해야 돼. 또 엔터주만 아니지, 화장품주. 대표님 오늘 코리아나가 별로 안 올라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대표님 오늘 코리아나가 생각보다 안 올라옵니다. 모드투어는 올라오는데, 대표님 모드투어는 지금 3일 연속으로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코리아는 안 올라옵니다. 그죠? 모드투어 계속 올라오죠. 그죠? 우리가 모드투어 처음 공략한 게 어디죠? 여기죠. 여기서부터 공략했습니다. 모드투어를. 근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차트 보여드렸습니다. 야, 봐봐라. 봐봐라. 주가가 와, 대박이지 않습니까? 2년 동안 내렸습니다. 원래 조금 올라오려고 하는데 코로나 터져가지고 또 주가가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코로나가 되고 시장이 급락해도 주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실적이 대박 적자가 나와도 주가는 잘 빠지지 않아요. 뭐다? 바닥이라는 이야기. 바닥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주가 어떻게 돼요? 많이 올라왔습니까? 많이 올라왔습니까? 아니죠. 안 올라왔죠. 안 올라왔죠. 3분기 실적 엉망진창으로 나올 거예요. 4분기 실적도 안 좋게 나올 거예요. 내년 1분기 실적도 안 좋게 나올 거예요. 실적이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안 올라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실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번외로 적정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실적이 안 좋게 나와도 주가가 이미 바닥이라고 하면 주가는 올라갑니다.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시젠이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이미 주가가 10배 올라왔으면 실적 딱 나오는 순간 주가는 급락해버립니다. 그래서 PBR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중요한 건 뭐다? 전략과 전술이 같이 봐야 된다는 거지. 전략은 뭐냐? 전략은 코로나가 잡혔을 때, 미 대선이 끝나갔을 때, 정리가 됐을 때, 시장의 환경이, 그리고 그게 합쳐가지고 한 가지 더 2025년도까지 트렌드는 뭐냐? 이게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전술을 가지고 노는 거죠. 전술을. 주가가 많이 올랐네?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내렸네? 시장이 잠깐 조정 구간에 들어서겠네? 대규모 부양 정책이 지연이 되겠네? 이 종목 지금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여기서 빼가지고 저쪽으로 가볼까? 이런 것들이죠. 하지만 큰 바운더리는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너무나 쉽지 않아요? 뭐가 어렵다라는 거지. 내가 지금 1시간 20분 동안 이야기했지만 사실 10분이면 끝날 이야기입니다. 10분이면 끝날 이야기입니다. 10분이 5분이면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해야 될 매매. 대표님, 오늘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오늘의 제목이 11월 투자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 무엇을 담아야 될 것 같습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담아도 못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들은 담아도 못 가지고 갑니다. 마음이 급해서. 흔들리는 거는 시장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거는 여러분들의 마음이고요.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핵심을 계속해서 잊어먹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핵심은 여전히 정해져 있습니다. 내년 시장 좋아진다라는 거, 코로나 곧 잡힌다라는 거, 이미 봄이 오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리고 뭡니까? 제가 하는 일은 뭐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잡아줘야 된다는 거. 딱 여기까지죠. 여전히 시장의 주도주는 전기차입니다. 하지만 딱 이제 결론으로 이야기할게요. 전기차는 지금 여러분들이 혼자서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은 아닙니다. 저하고 같이 매매를 해서 들어가야 되고, 전기차는 일정 부분이 올라오게 되면 저는 쳐낼 생각입니다. 그리고 쳐냈다가 쉬었다가 다시 잡을 생각이고요. 5G는 저점이기 때문에 모아갈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역시 뭡니까? IT를 노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재 쪽, 내년 봄에 좋아질 소비재 쪽은 어떻게 한다? 시장의 업종 순환매를 보면서 종목을 돌려칠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 달까지는 일단은 뭡니까? 계속해서 올해 트렌드가 내년 초까지는 연속이 된다는 기준 하에서 매매를 할 예상이고요. 그러면 대표님, 경기 민감주 최근에 올라왔던 철강 관련주, 원자재 관련주, 달러 약세 관련주들은 매매를 하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그 종목들까지도 보셔야 됩니다. 왜? 대규모 부양 정책은 힘들겠지만 코로나가 잡힌다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경기가 향후에 상방으로 좋아진다는 거. 실물 경기가 좋아진다는 이야기고, 실물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당연히 원자재 가격은 올라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 역시 경기 민감주 역시 내년에 기대주입니다. 다만 뭐다? 다만 타이밍에 따라서 경기 민감주는 상승하는 속도가 워낙 더디기 때문에 시장의 리스크 감도에 따라 가지고 타이밍은 좀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답은 다 나왔네, 그죠? 너무 미 대선 신경 쓰지 마라. 코로나는 향후에 잡힐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매매를 해야 된다? 계속해서 지금의 추세를 유지하면서 성장주 위주의 종목들을 매매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 잡주, 단기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은 집중해서 매매를 해야 될 때입니다. 집중해서 매매를 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 시장이 턴을 했어요. 그리고 시장이 턴을 하면 업종별로 순환매도 빠릅니다. 무한홀딩이라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타이밍에 가장 중요한 거, 빨리 여러분들 개인 종목들, 1,000원짜리 종목들, 잡주들, 시장에서 중요하지 않은 종목들 빨리 쳐내셔야 됩니다. 오늘 정회원들 장중에 많은 분들이 질문하셨는데 제가 전부 다 손절 사인 드렸습니다. 개인 보유 종목들. 왜? 가치가 제로기 때문에.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이제 돌아서려고 하고 있고, 지금부터 매매를 잘하면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11월, 12월 달, 이번 주도 매매 되게 잘했습니다. 그죠? 11월, 12월 달 안에 원래 잘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버티겠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나쁜 종목을 좋은 종목으로 갈아치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라는 거 꼭 기억들 하시고, 나쁜 종목들 매매하시지 마시고 좋은 종목들 위주로만 매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야간 방송을 할 시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일 혹시 직장인들을 위해서 야간 방송을 하게 되면 미리 알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 오늘 수익들 축하드리고요. 별별 이야기는 없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세뇌를 시키고 있습니다. 나쁜 종목 하지 마시고요. 꼭 좋은 종목 안에서 큰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끝난 줄 알았죠. 안 끝났거든. 끝난 줄 알았죠. 내가 시장을 볼 때, 종목을 볼 때 일희일비 하지 말고 조급해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잠깐 음악 한 곡을 들을 시간이 아까워서 방송을 나간 사람들. 그래서 돈 벌겠어요. 100명이나 나갔네, 그 사이에.
실컷 이야기해 놨더니 또 이 조바심. 세 번째 이야기. 나간 사람들은 버리고. 한 가지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사실 이야기를 못한 내용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쿠키 방송으로 이야기해 드릴게. 쿠키 방송으로 이야기해 드릴게. 쿠키 방송이다. 사실 오늘 시간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오전에 회사에서 갑자기 방송 요청이 좀 와서 중간중간에 시간을 만들다가 이제 다 못 만들었어요. 사실 이동 평균선 활용법까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못 해드렸어요.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어이구야 뚝뚝 빠진다 그죠? 괜찮아요. 편하게 합시다. 자, 지금 시장 보게 되면 우리가 이동평균선 아시죠? 대표님 이동평균선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힘든데 그죠? 그러면 간단합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서 이동평균선 치면 나옵니다. 그죠? 네이버에 들어가서 이동평균선을 딱 치면 나오죠. 그죠? 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장기는 121선, 중기는 61선, 단기는 5일 21선. 이동평균선은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를 산술 평균한 값을, 그죠? 이동평균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무슨 이야기냐? 오늘 주가가 10,000원, 내일 주가가 12,000원. 그럼 평균값은 얼마예요? 여기죠. 여기가 평균값이죠. 그죠? 그럼 여기 점을 하나 찍어요, 여기. 모레 주가는 얼마입니까? 만약에 여기 13,000원. 그럼 이 두 개 평균값이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죠. 그럼 나중에 이렇게 이게 20일을 평균값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점을 다 찍습니다. 이렇게. 점을 다 찍으면 어떻게 돼요? 선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선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동평균선이라는 거는 뭐냐면 5일 이동평균선이다 그러면 뭡니까? 5일 동안의 내용을 이동한 값을 평균 내가지고 찍는 거고, 그죠? 20일이면 어떻게 됩니까? 20일이죠. 120일이면 120일 동안이죠. 그래서 우리가 120일 평균선이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20일 동안의 주가, 일봉 120개죠. 일봉 120개니까 엄청 장기죠, 그죠? 장기 이동 평균선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속된 말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단기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뭘 봐야 돼요? 단기 매매를 한다. 단기 이동평균선 보는 거야. 중기 매매를 한다면 뭐 봐야 돼요? 중기 이동평균선을 보는 거야. 나는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하면 뭘 봐야 돼요? 장기 이동평균선을 보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매매를 할 때 어떤 매매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봐야 되는 이동평균선이 다릅니다. 다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가격 이동 평균선을 딱 보시면, 자, 예를 들어 모두 투어 같은 건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이제 보이는 가격 이동 평균선입니다. 뭐 제일 이렇게 밑에 있는 선이 121선, 그 위에 푸른색이 61선, 그 위에 이제 주황색이 이제 21선입니다. 모든 종목들은 동일하진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어떤 종목들은 21선을 타고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고, 어떤 종목들은 61선을 타고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고, 어떤 종목들은 121선을 타고 지지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사람이 성격이 다르다시피 종목들도 성격이 다릅니다. 각각의 종목의 특성을 잡아내야 돼요. 이 종목은 항상 21선을 기준으로 움직이구나. 이 종목은 61선을 기준으로 움직이구나. 이 종목은 121선을 기준으로 움직이구나.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목마다 대응하는 평균선이 다릅니다. 이해됐죠? 종목들의 특성을 잡아내야 되는구나. 일단은 요게 오늘 쿠키의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보통 종목들이 빠지게 되면요. 자,
맨 위에 있는 게 21선이고 그 밑에가 61선이고 그 밑에가 121선이에요. 121선은 뭡니까? 120일 동안의 가격을 평균 낸 거잖아.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엄청 무거운 선이에요. 중기, 장기 이동 평균선입니다. 무겁다, 딱딱하다, 단단하다라는 거예요. 5일은 뭡니까? 5일 20일선은 단기 이동 평균선이죠. 가볍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좀 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장기 이동 평균선이 한번 깨져버리면, 이게 121선이에요. 이게 좀 친하게 칠해줄게요. 빨간색으로 칠할게. 이게 121선이에요. 장기 이동 평균선이 한번 깨져버리면 정말로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이게 정말 무거운 선이에요. 이게 콘크리트입니다. 콘크리트. 한번 깨져버리면 올라갔다가 부딪히고 올라갔다 부딪히고 올라갔다 부딪히고 올라갔다 부딪히고 올라갔다 부딪히고 그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때 올라갔었죠. 요때 한번 돌파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죠? 요 라인에서 한번 돌파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아, 이 121선 이동 평균선은 정말로 깨지면 노답이구나 보셔야 돼요. 노답. 한번 깨지면 이거 돌파를 못 합니다. 그만큼 무거운 겁니다. 그럼 거꾸로 해석하면 뭐냐? 121선 이동 평균선을 돌파를 하잖아? 돌파를 딱 하잖아? 거의 안 깨진다고 보셔야 돼요. 정말 안 깨집니다. 계속해서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대표님 여기에서도 121선 이동 평균선을 돌파를 했는데 그냥 뚝 깨져버렸지. 이건 왜 깨졌어요? 이거는 정말 코로나라는 악재가 정말 큰 게 나왔기 때문에 깨진 거지. 하지만 뭡니까? 다시 금방 올라왔죠. 그 다음 뭡니까? 지지가 되고 있죠. 지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볼 때 121선 인규 이동 평균선은 우리가 매매를 할 때 뭐다? 항상 중요한 라인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주식을 볼 때 여러분들이 보유 종목을 볼 때 대응하는 방법이 하나 있겠죠. 뭡니까? 이동평균선 위에 지금 주가가 있는 종목이 있을 테고 이동평균선 121선 밑에 있는 종목이 있겠죠. 어떤 종목이 더 좋아요? 대답. 위에 있는 종목이 더 좋아? 밑에 있는 종목이 더 좋아? 위, 아래, 위, 아래. 어딥니까? 어디가 더 좋아요? 어떤 종목이 더 좋아요? 위에 있는 종목, 아래 있는 종목. 121선. 모르겠어요? 나는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 위에 있는 종목이 더 좋죠. 제리님, 나도 날자님, 오늘 저녁 먹지 마라. 저녁 드시지 마세요. 니가 난 쪼아님, 오늘 저녁 먹지 마요. 저녁 먹지 말고 반성하세요. 봐봐. 저녁 먹지 마요, 오늘. 야, 자, 야라고 했네. 잠깐만. 여러분들 종목이 지금 121선 밑에 있으면 위로 돌파 못 하잖아. 올라오려고 하면 부딪히고, 올라오려면 부딪히고, 밑에 있는 종목을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밑에 있는 종목은 안 좋아요. 그럼 언제 사야 돼요? 그러면 대표님 이거 언제 사야 됩니까? 121선을 돌파를 했을 때 사야지. 돌파를 했을 때 사야지. 아, 저항대를 돌파를 했구나. 확인하고 사야지. 그런데 주가가 올라온다고 매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대표님 야, 이 종목 요새 막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열 들어가. 대표님 주가가 막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막 단타 추천 많아야지. 이런 구간에서 와 요새 달렸습니다. 여러분도 막 사잖아. 딱 샀는데 어떻게 돼요? 뚝 떨어져. 왜? 돌파를 안 했잖아. 돌파를. 이해되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보유 종목을 보실 때 지금 여러분들 보유 종목이 121선 위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홀딩. 그러면 121선 밑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는 종목이에요. 버려야 되는 종목입니다. 이해됐죠? 첫 번째. 오늘의 쿠키. 121선을 가지고 내가 버려야 되는 종목인지 가져가야 되는 종목인지 첫 번째 확인을 한번 할 수 있다라는 거. 두 번째. 자, 21선은 뭡니까? 21선은 스윙선입니다. 20일 동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은 어떻게 되냐면 밑에 121선이 있으면 주가가 쫙 올랐다가 일반적인 종목은 121선까지 내려왔어요. 내려오고 121선이 있으니까 잠깐 건드려주지만 대부분 종목들은 120선 위에서 지지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럼 이 종목이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대부분 보게 되면 21선에서 걸립니다. 21선에서 맞고 다시 떨어집니다. 주가는 떨어집니다. 조정이 나온다는 거죠. 주가는 21선 맞고 떨어집니다. 조정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대표님, 제 종목을 언제 팔아야 될까요? 대표님, 제 종목이 지금 막 올라오고 있어요. 주가가 막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거 매도 가격 좀 알려주세요. 어딥니까? 21선에서 매도를 하는 거예요. 21선에서. 딱 올라오면. 그러면 대표님, 21선 위로 올라가는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그 애가 시장의 대장주입니다. 대장주입니다. 뭡니까? 전기차. 전기차는 지금 21선을 어떻게 했다? 다 돌파해버렸죠. 볼까요? 한 방에 그냥 돌파해버렸죠. 에코프로비엠 그냥 돌파해버렸죠. 그런데 정확히 보게 되면 아니에요. 에코프로비엠도 21선에서 맞고 떨어졌습니다. 이해됩니까? 맞고 떨어졌죠. 21선에서 정확하게 맞고 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정말 매매 잘하는 애들은 21선에서 매도, 다시 저점에서 매수, 그리고 다시 한번 넘어가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이 정도의 그림이 나오는 거는 시장의 대장주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대장주만. 시장의 대장주만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 종목이나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전기차는 시장의 대장주가 될 공산이 크니까 미리 기다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왜? 어설프게 팔았다가 다시 살려다가 못 잡는 경우가 있잖아, 초보자들은. 그러니까 그냥 애따 냅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첫 번째, 121선 기준을 보고 내가 보유한 종목이 버려야 할 A인가 홀딩해야 될 A인가 첫 번째 결정하자. 두 번째, 21선을 보고 내가 단기 매도 타점을 잡자라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 즐거운 밤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